온갖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관이 되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야, 이거는 환관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무엇일까요? 동현. 동현, 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네. 평생 운동선수를 하면서 어허. 먹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남자한테 좋은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어허.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정답. 네. 아, 이게 뭐냐고요? 뭐 여러 마늘, 뭐 파, 양파, 복분자 이 정도. 아. 그런 거 절대 못 먹는 거죠. 하나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한 개만 있어요? 제가 하나 할게요. 하나만 있어요? 네, 하나. 마늘. 글쎄요. 자, 그러면 정답을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비싸네요. 마늘입니다. 와, 진짜 날라다니신다. 아니 왜 운동하기 때문에 알죠. 자, 좋습니다. 지금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왕 앞에서 이거 드시고 전하 고개를 치고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입냄새를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왕 가까이서 일하는데 냄새가 나선 곤란하니까요. 둘째는 바로 이 환관의 양기가 오르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기. 네, 이 환관은요 철저하게 욕망을 누르고 인내하면서 오직 왕과 왕실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과 실습 등 정말 인내의 시간을 거쳐 되는 정식 환관. 굉장히 그 과정이 지난하죠. 그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왕실 사람들 옆에서 그들이 한 일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환관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공무원? 네, 이렇게 갖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도 사실은 이제 급수가 있잖아요. 뭐 9급, 8급, 네. 7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최하급, 최상급 있잖아요. 환관도요. 품계와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환관의 품계와 직급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경국대전에 있는 환관의 품계와 각자의 인물을 보기 쉽게 단순화한 겁니다. 환관의 품계는요. 보시다시피 종 9품부터 종 2품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계에 따라서 직책과 해야 하는 담당 업무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환관으로 제일 처음 품계를 받으면요. 종 9품, 그러니까 상원이 됩니다. 저 맨 밑바닥에 보이고 네. 있는 거. 처음 환관이 된 이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뭔가 약간 의외로 아기자기한 일들이 맞습니다. 막내들은요. 궁중 정원 각국이 왕실의 정원을 돌보고 청결히 하는 일도 사실 이 환관의 손이 필요했겠죠. 자, 이런 일을 했고요. 정구품 상경으로 승진하면 바로 야간 시각 알림. 밤이 되면 환관들이 몇 시입니다. 몇 시입니다. 이렇게 하고 알람처럼 알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하다가 직책이 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사품 상명은요.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은 환관이었습니다. 대전이나 중궁전에 배치되어 가지고 왕명이라든지 왕비의 명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자, 3품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그래서 왕실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환관의 최고 품계 바로 종이품 상선. 환관의 우두머리. 여러분들이 말하는 왕이다. 네. 그럼 상선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정답. 해야죠. 네, 이건 정답. 음식이요. 정답. 바로 식사 감독입니다. 식사 감독이구나.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왕실 사람들이 먹는 식사를 만들고 제때 올리는 일 등을 감독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중요해. 어쩐지 없더라고. 조선시대 상선이 하는 일은 왕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 음식은 국왕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상선에게 맡겼던 거지요. 자, 이렇게 궁궐 다양한 곳에서 일한 환관. 그런데 환관이 정해진 일만 딱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을 받아서 지방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수령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근무 태도를 감시한 거죠. 마치 그 어사의 역할 같은 것도 슬쩍슬쩍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관은요, 왕의 업무와 사생활 관리뿐 아니라 왕실 사람들 전체의 개인 비서처럼 정말 전천후로 일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한계를 두고 막고 막아도 그 한계를 뚫는 환관이 생기곤 하죠. 그 왕명 전달 임무를 이용해서 큰 힘을 가졌던 환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경복궁 화재로 만났던 그 환관, 우리가 외쳤던 그 인물 누구? 박한종. 아이고야, 네. 맞습니다. 박한종. 바로 박한종입니다. 박한종은요, 중종 때 처음 기록에 등장해서 인종, 명종 때까지 환관으로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자, 그는요, 명종 때 왕의 엄청난 신뢰와 총애를 받으며 환관의 한계인 종 2품을 뚫고 종 1품까지 올라간 환관입니다. 우와. 우와. 선생님, 근데 네. 원래 환관은 종 2품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박한종 1품까지 한 거예요? 종 1품? 자, 그 시작은요, 경복궁 화재에서 박한종을 감싼 왕 누구다? 명종. 이 명종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 환관 박한종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명종 전에 왕이 인종이었거든요. 근데 인종이 후계도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위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측근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 인종의 형제 중 한 명이 명종이었습니다. 박한종은요, 바로 이 명종 측의 인종의 건강 상태를 시시각각 전달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유리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박한종의 정보 전달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종 승하 후 명종이 무사히 즉위하죠. 명종이 왕이 된 이후 박한종, 너의 공이 크다. 공신으로 책봉되기까지 합니다.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그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었는데, 당연히 규정상 임금의 건강 상태 등 비밀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박한종이 국정의 민감한 현안을 명종 측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왕위가 명종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던 박한종의 노련한 처세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 줄을 잘 쓴 거네. 맞네. 자, 이렇게 즉위부터 도우면서 명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박한종. 이 박한종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관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자, 내수사는요,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일종의 개인 금고입니다. 이때 명종이 박한종을 내수사의 총책임자인 내수사 제조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 금고, 너가 관리해. 이 정도면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아유, 이거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는 과연 조용히 운영을 잘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가 된 뒤부터 사대부의 전민을 겁탈, 조금도 꺼리는 점이 없어서
내수사는 주인을 배반하고 세금을 포탈한 자의 소굴이 되었다. 엉망인데요? 아유 안 돼. 이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로 있으면서 사대부의 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내수사에 귀속시킨 겁니다. 대신들의 불만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도 명종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가끔가다 내가 왕이라고 착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왕이 날 비호하고 있으니 난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뭐 잘못해도 왕이 나 도와줄 거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심지어는 그의 권력을 믿고 내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악행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아까 그 경복궁 화재에서 이 명종이 박한종을 감싼 것도 결국 이런 무조건적인 박한종 지키기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아유. 그런데 조선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신하. 그렇죠. 이번만큼 신하들 물러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요 무려 6개월 동안 전하 박한종을 처벌하소서 아침에 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간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처벌하소서 윤호하지 않겠다. 처벌하소서 윤호하지 않겠다. 이 대립 결과는 어땠겠어요? 근데 못 이기죠 그런 거 결국에는. 알았다. 네. 못 이겨. 알았다. 맞습니다. 결국 대신들이 이깁니다. 이게 조선이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박한종은 삭탈관직, 모든 관직을 빼앗긴 채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박한종의 권세는 저무는 듯 했습니다. 듯? 쫓아낸 지 얼마 안 돼서 명종은 박한종에게 관직을 다시 주고 복직을 시킵니다. 오 대단하다.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들은 순간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단하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복직한 환관 박한종이 맡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가 명종이 다시 처음에 마음을 다지라고 그 공중 그거 그 가꾸기. 정원 가꾸기. 네, 정원 아니, 가꾸기. 초심으로 구포. 돌아가. 네, 정원 가꾸기. 네, 박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나단 오답. 네. 자 힌트 좀 드리면 명종의 아들과 관련된 일을 맡깁니다. 아들. 즉 그 세자와 관련된 일입니다. 정답. 영씨 정답. 있어. 세자의 교육. 그러니까 이 세자가 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왕이 되게끔 만드는 그 과정에 모든 걸 전담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 맞습니다. 이 세자의 교육은 보통 이 선생님들을 엄선한 세자 시강원이란 곳에서 맞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우리 성균관 할 때 맞아요.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강원 교육 전에 받는 게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부터 왕의 맏아들인 원자는요 보양이란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이 보양 교육은 원자의 말과 행동 등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교육이었는데요. 그런데 명종이 자기 아들, 즉 원자 교육을 세상에나 환관 박한종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히 대신과 유생들 어떨 것 같아요?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뭐 조선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막 상소를 내고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나 명종 듣지 않습니다. 우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명종은 대신들을 더 분노케 할 말을 합니다. 박한종을 종일품 숭정대부로 임명한다. 왕이 왕권을 써서 박한종을 종일품까지 올려준 거예요. 환관 박한종을 맡고 있던 유리천장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명종이 박한종에게 이렇게까지 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명종은 왕위에 올라갈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 즉위한 명종 입장에서는 박한종이나 주변 환관들에게 궁중 사정을 물어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믿고 의지하니 환관들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고 힘이 세지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왕의 비호를 믿고 정말 호가호위하는 박한종. 그리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박한종의 권력을 함께 나누어 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각한데. 내관 박세겸은 함경도 덕원 땅에 내려가서 명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일컫고 함부로 역마를 타고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마구 토색질을 하였습니다. 즉 환관 박세겸이 공무 중에만 탈 수 있는 말을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서 내가 왕명을 받았다. 그러니 땅 내놔라. 거짓말을 하면서 토색질, 즉 여러 마을에서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환관 이 박세겸이 하는 이런 행태 추측해 보는데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박한종. 박한종. 네. 그죠? 설마. 동생 같은데? 그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자, 바로 이 박세겸은요 박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요? 네. 그 환관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죠? 자, 이상한 부분. 분명히 박한종은 환관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조선의 환관만 가지고 있었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이름 나와 있는데, 자, 이경희라는 이름이 지금 맨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아래 칸에 장자, 큰아들 명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차자, 두 번째 아들 최강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성씨가 다 달라요. 봐달라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관의 경우에는요, 다른 성씨의 자식을 입양해서 대를 이어갔던 겁니다. 와. 환관은요, 결혼해서 아내를 들이고 생식 기능을 제거한 아이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환관 가족을 인정한 겁니다. 네. 국가에서 족보까지 만들어가지고 환관이 자식을 만드는 걸 인정해준 이유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 네, 유교에서는 후손이 조상을 모시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환관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가계를 잇고 조상을 모시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